헌법재판소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인 만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오혜진 기자. 네, 헌법재판소 청사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이제 불과 1시간여 뒤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국가원수의 지위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파면되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 13년 만입니다. 오늘 진행 상황을 미리 짚어보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이번 심판의 결론을 낼 평결을 진행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를 통해 탄핵 기각, 인용, 각하 중 하나의 결론을 내고 바로 이어서 오전 11시부터 선고를 시작합니다. 선고 결론부터 밝힐 시 예민한 분위기 속에서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재판장인 이권한 대행이 결정의 이유부터 읽고 결론은 가장 나중에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낭독은 13년 전 노무현 탄핵 심판 사건 때는 25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번엔 탄핵 소추 사유가 13개에 달하는 데다 사실관계도 매우 복잡해 1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번 심판은 박한철 전 소장이 1월 말에 퇴임을 하고 8인 체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 기각 또 인용, 각하는 어떤 조건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은 최소 7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서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인용이 됩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이후 지금 헌재가 8인 체제인 점을 고려하면 3명이 반대하거나 각하 의견을 제시하면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바로 국정 운영에 복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 보장되고 대통령 선거도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20일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해 파면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를 떠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고 향후 5년간은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헌법에 따라서 대선도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합니다. 인용을 전제로 가장 유력한 대선일은 오는 5월 9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고 결과에 관계없이 이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수사 향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혜진 기자, 오늘 역사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헌재에 쏠려 있습니다.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재판관들은 엄중한 결정의 날을 대비해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빨리 출근했습니다. 특히 재판장인 이정미 권한대행은 직접 선고하는 데 따른 압박감이 상당한 듯 머리에 꽂은 미용도구 일부를 채 풀지 못하고 차에서 내리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을 포함해 국회 측 대리인단도 조금 전 입장을 시작했는데요. 11시까지는 대부분 착석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 선고는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방청 신청 경쟁률도 무려 800대 1에 달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19,000여 명의 신청을 받아서 24명에게 좌석을 배정했습니다. 한편 탄핵 찬반 시위대는 선고 결정이 나는 대로 헌재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선고 시간이 가까워진 만큼 제가 있는 이곳에서도 탄핵 찬반 측의 높은 고성과 노랫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어제 저녁부터 안국역 등 청사 주변에 버스 360대를 동원해 시위대의 헌재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가장 높은 경계태세인 가포 비상령이 발령됐고 220개 중대 2만 명이 넘는 경찰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헌재는 잠시 후 시작되는 선고를 TV 중계를 허용했는데 저희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 TV 오혜진입니다.